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을 보시고 공부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저도 올해 초 중개사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막막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제 방법은 이러했다고 소개하는 영상이니 참고하셔서 본인의 학습법을 찾아 좋은 결과 내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여러 학원들의 무료 강의를 들으며 각 과목의 교수님을 선택하는 게 가장 먼저 했던 일이에요. 저는 메가랜드를 수강하였습니다. 부동산 학개론은 황재원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내용을 어렵지 않게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쉽게 내 걸로 소화할 수 있는 강의였어요. 무엇보다 2배속으로 강의를 들었을 때 모든 발음을 알아들을 수 있어서 강의 듣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어요. 처음부터 100을 다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첫 기본서 강의 때 70%, 그리고 다음 요약서 강의 때 80%, 기출 강의 때 90% 이런 식으로 점점 깊게 알려주셔서 처음부터 뭔가 받아들이기 버거울 정도의 공부량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께서 스마트 학개론 자료를 PDF 파일로 올려주셨었는데 따로 프린트 업체에 제본을 맡겨서 이렇게 스프링 작업을 했어요. 가격은 2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기본서와 요약서보다 이 책을 더 많이 봤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고 요약서를 보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필기를 하였고 이 책만 달달 외우다시피 하였어요. 학개론 가채점 결과는 87.5점입니다. 민법은 최희대 교수님과 정동석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두 교수님을 병행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두 분의 스타일이 다르다고 생각해서였어요. 최희대 교수님께서는 판례 위주로 예시를 들어가며 스토리식으로 설명해 주셔서 상황을 이해하고 거기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강의였어요. 정동석 교수님께서는 외워서 풀기 좋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암기로 접근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선호하는 스타일이라 초반 요약서까지는 최희대 교수님 강의를 들었고 후반부에는 정동석 교수님의 마스터북을 구매해서 강의를 들었어요. 시험 전까지 이 마스터북으로 단권화 작업을 하며 자주 틀리는 문제들은 더 이상 이해가 힘들어 지문을 아예 익숙하게 만들자 싶어서 포스트잇에 적어 붙여놓고 자주 들여다보았습니다. 프린트한 참고 자료는 스프링 마스터북보다 더 간단하게 단어로 요약되어 있어 혼자 말로 읊조리며 복습할 때 사용하였어요. 민법 가채점 결과는 82.5점입니다. 중개사법은 김상진 교수님 강의를 들었어요. 일단 교수님 너무 재밌으시고요. 유쾌하게 수업을 진행하셔서 강의를 들으면서 졸립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암기 코드.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느새 저도 모르게 휴폐빵, 휴업, 폐업, 방문 신고 이런 식으로 혼자 저도 암기 코드를 읊조리며 문제를 풀고 있더라고요. 중개사에서 제일 헷갈리는 날짜 외우기, 과태료, 벌금 등 다 교수님 덕분에 재미있고 쉽게 외웠습니다. 저는 중개사법은 요약서 위주로 공부하였어요. 강의 들으면서 보는 것 외에 혼자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1회독 정독했습니다. 덕분에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얼추 책 넘기면서 기억이 다 나네요. 모의고사 보러 가기 전날 프린트로 복습했고요. 10월 달에는 핵심 이론 총정리 노트에 단권화 작업하면서 필요한 내용 추가적으로 적고 중요한 부분 체크해가면서 공부했습니다. 프린트 보면서 부족한 부분은 바로 해당 요약서 찾아서 해당 단원 한 번 더 읽는 방법으로 공부하였어요.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따로 정리해서 적어가며 외우고 자주 보았습니다. 중개사법 가채점 결과는 95점입니다. 공법은 이 공부 방법이 맞는 걸까요? 이번 시험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요약서, 기출문제 이런 거 말고 무조건 기본서 정독만이 합격할 수 있는 길인가? 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일단 저는 고상철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교수님께서 공법이라는 과목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주셨어요. 너무 재미있게 수업을 해주셨고 쉽게 외우는 방법도 알려주셔서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자주 반복 설명해 주셔서 공법 시험 보기 전까진 전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일단 체계도를 진짜 자주 봤어요. 초반에 단원 하나하나 공부할 때는 이거 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다른 건가? 같은 건가? 이런 식으로 계속 헷갈리고 저게 이거 같고 이게 저거 같고 진짜 비슷비슷한 것끼리 뒤죽박죽. 개발법, 정비법, 내 눈엔 다 비슷한데 뭐는 3분의 2 소유고 뭐는 동이고 뭐야?
이렇게 복잡하던 게 체계도를 보면서 단원별로 큰 그림을 그리고 큰 틀을 잡으니까 하나둘씩 연결되면서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가 다른 거고 어디선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등등. 고상철 교수님 유튜브 강의도 찾아서 따로 듣고 구원특강 강의도 추가로 결제해서 듣고 공법에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았어요. 공법은 문제를 풀어보면 본인이 아는 거 모르는 거 정말 확실하거든요. 식국태, 시절부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시험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초면인 지문들이 너무 많아서 좌절했지만 그 안에서도 몇 가지는 확실한 공부한 지문들이 있어서 그 지문들 위주로 지워나갔습니다. 시험 볼 때 진짜 꽈락이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채점해보니 생각보다 맞은 문제들이 많아서 가채점 결과 62.5점으로 과락을 면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계속 출제된다면 기본서 위주로 공부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공시법은 제가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한 과목 같아요. 솔직히 초반에 열심히 안 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공시법 요약서 책이 얇아서 얕잡아 봤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9월이 돼서야 깨달았어요. 모의고사 때 점수가 계속 잘 안 나왔거든요. 저는 목희소 교수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억양이 조금 있으신데 저는 오히려 그 억양에 맞춰서 내용을 기억했다고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 저에겐 호인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딱 맞다, 아니다 정확하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셔서 지문을 볼 때 헷갈리지 않았어요. 뒤늦게 공시법 공부를 시작할 때 요약서가 얇다 보니 5회독 정도 계속해서 봤던 것 같아요. 교수님의 특강과 이론 총정리 강의가 저에겐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어렵던 등기 파트도 계속해서 듣다 보니 요령이 생겨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험에 100% 나오는 외워야 하는 것들은 인덱스 표시해서 시험 직전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들, 중개사법이랑 짬뽕 돼서 헷갈리더라고요. 따로 정리하고 외워야 할 숫자들 같이 정리해서 외웠습니다. 세법은 이송원 교수님 강의 들었어요. 이해 너무 잘 됐어요. 필요한 부분만 딱 PPT로 정리해 주시고 같이 문제 풀듯이 대답하면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습득이 빨랐습니다. 일단 세법 강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어요. 재밌게 느껴졌거든요. 알아야 하는 포인트들만 딱딱 설명해 주셔서 진짜 버릴 부분이 전혀 없는 강의였습니다. 공시세법은 가채점 결과 80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운동을 하러 가는데 운동하는 센터가 집에서 가깝지 않고 왕복 1시간 정도 거리거든요. 공부하는 기간 동안은 이 시간도 아까워서 차 안 가지고 다니고 일부러 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버스 안에서 공부하려고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볼만한 걸 찾다가 저는 추가로 빵꾸노트를 구매해서 같이 보았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영어 단어 외우듯이 빨간색 자로 가리면 빨간색 글씨가 안 보여서 그 부분에 들어갈 단어 생각하면서 외운 거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날에 공부하는데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을 작은 노트에 옮겨 적어서 버스 안에서 한 번 더 읽는 방식으로 복습하였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타 학원 모의고사를 보러 갔었습니다. 일단 메가랜드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모의고사를 초반에 진행하지 않았었고 시험에 가까워졌을 때는 오프라인 모의고사를 신청받아서 진행하셨는데 정말 마감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그래서 저는 타 학원 모의고사를 보러 갔었고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들마다 문제 유형도 다르고 가르치시는 부분도 다르다 보니 이 부분까지 공부가 되어서 좋았어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이북을 추천드렸는데 예를 들어 문제를 풀다가 공동구에 대한 내용이 보고 싶은데 하면 돋보기에 공동구를 치면 공동구라는 단어가 포함된 모든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해설에는 그 잘못된 지문 한 줄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 해당 단원을 읽으면 바로 이해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앞으로 그 관련 문제가 나오면 안 틀릴 것만 같은. 정말 만족스러운 기능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책갈피 설정을 통해서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어서 시간이 매우 절약되었어요. 또 만약 메가랜드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평가단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평가단 모집한다는 공지사항이 뜨면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각 과목별로 10문제씩 제공이 되고 일요일 밤 12시까지 제출을 해야 해요. 쪽지 시험 보는 느낌이라 제가 이번 주에는 얼마나 공부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시험 전에는 저는 평가단 문제만 쭉 모아서 푸는 시간도 가졌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순 공부 시간 여쭤보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순 공부 시간에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공부 시간보다 그날 해야 할 과목들을 계획하고 계획한 것들을 다 할 때까지 공부했어요. 생각보다 일찍 끝냈으면 그날은 제가 자신 없었던 과목을 한 번 더 본다든지 아니면 그냥 과감히 쉰다든지 했습니다. 공부 시간을 채우려고 한다기보단 그냥 해야 할 것만 딱 했어요. 이게 단기간 3, 4개월 공부해서 끝내는 시험이 아니라 약 1년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을 꾸준히 공부해야만 하는 시험인데 꾸준히 하려면 일단 제 자신이 이 공부에 질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그 주의 요일별로 공부해야 할 과목들 계획을 세웠고 그 과목들 어떤 부분을 공부할지 적어서 그날그날 계획한 걸 지워나가는 식으로 공부했어요. 지워나가는 재미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론이 탄탄하게 잡히기 전까진 다른 문제집을 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한 건 기출문제 강의 시작 때부터였어요. 한 7월, 8월 기출문제집, 예상문제집 위주로 먼저 문제를 풀었고 그 후에는 모의고사 등 다른 문제 자료를 찾아 풀었어요. 이러한 공부법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